진화론적 교육관 19세기 이래 최근까지 대부분 서구 학자들의 연구들은 백인들의 문화가 아닌 다른 모든 문화는 서구 문화보다 미개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려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술에서도 원시인이나 미개인들의 것은 예술 그 자체로서의 가치나 예술성보다는 그 예술이 나오게 된 미신적인 마술적인 동기와 관련지어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학계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인류의 문화는 비합리적인 마술과 미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합리적인 과학으로 발달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막스 베버입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니, 즉 어린아이는 원시인처럼 비합리적이고 정신병자처럼 현실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구분할 줄 모르다가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지그먼드 프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원시인들과 같이 미개한 어린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서구 학자들의 사고방식을 흔히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알타미라 백화의 예술성은 원시인들의 마술적 사고방식과 미신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시인들의 예술적 강박이나 창조적 충동의 표현이라고 순수하게 보아줄 만큼 현대인들의 자존심이 넉넉하지 못했던 겁니다. 원시인의 것이건 어린아이의 것이건 간에 예술을 예술로 보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합리주의가 교육이 되었을 때 예술교육은 오히려 예술의 본질을 잃게 하는 기술의 연습과 훈련으로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합리주의적 진화론이 지배하는 교육문화가 시퍼렇게 살아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굴레를 벗어난 박물관, 미술관, 놀이동산, 청소년 캠프 같은 공간들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추상적 감수성과 초현실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시간을 누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우리들 모두에게 아침에 깨어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낮의 삶이 중요한 만큼 저녁에 잠들어 몸도 마음도 쉬면서 꿈속의 상상나라를 경험하는 밤의 삶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합리적 사고와 이성의 세계를 두뇌를 통해 경험하는 시간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몸을 통해 즐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단순한 이치를 망각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원래부터 몸과 마음이 하나인 채로 성장하고 학습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와 마음으로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한다고 믿는 착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머리와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인 것처럼 맹신하면서 몸을 무시한 교육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수입된 이래로 문헌 중심의 관념적 교육이 마치 교육의 본령인 양 자리 잡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외우는 공부만이 진정한 공부이고 몸을 움직이는 실천 부분은 공부와는 거리가 먼 비천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문화 환경 속에서 자란 한국인들은 그래서 놀이 문화, 몸으로 실천하는 즐거움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왔습니다. 놀이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요즘에도 모이면 화투치거나 술 마시는 즐거움 밖에는 무엇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놀이 문화가 고갈된 역사의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문화의 전통 속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당하고 말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가 바로 놀이 문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놀이 문화가 끊임없는 억압과 말살,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원인은 바로 이론론을 거부하는 놀이의 보편적 특징들 때문입니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놀이의 문화적 본질은 자발성, 자유, 평등, 일탈성, 몰입, 헌신, 열광, 성별, 새로운 질서의 창출, 혁명성, 예술 같은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융통성을 거부하는 이론론의 획일적 권위주의가 불편해할 요소들,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기 싫어하는 일탈적 속성 내지는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인성의 해방을 놀이문화는 본질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는 애초부터 놀이와 실천을 통한 인격교육의 흔적이나 자취가 아예 없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당초 우리 조상들의 문화는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는 놀이 문화를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 왔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사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에 실려있는 화랑의 교육과 실천에 관한 기록에서 도중운집 혹 상마이 도의 혹 상열가락 유산수 무언부지 무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들은 혹 도덕과 의리로서 서로 연마했고 혹 노래와 음악으로서 서로 즐겼으며 산과 물에서 논일고 즐겨 멀리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한 내용 속에서 화랑의 교육 방법과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그 요점은 집단적 교육이었고 몸으로 즐기는 실천적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이러한 화랑 교육을 통해서 양성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했던 겁니다. 화랑도 교육은 바로 몸으로 하는 실천이 강조되는 교육의 역사적 원형이라고 원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화랑 교육 정신이 실천을 중시한 증거로 삼국유사 권사에 나오는 화랑 출신의 중해숙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화랑 호세당의 랑도 출신인 중해숙이 화랑국선인 구참공의 사냥터에서의 지나친 살생을 보고 오직 죽이는 것만을 즐기어 남을 해침으로써 자기를 기를 뿐이니 이 어찌 인인 군자가 할 짓인가?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라고 질타한 행위에서도 화랑교육이 실천교육을 중시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민족 교육의 역사를 관찰 분석한다면 실천을 도외시한 채 지식과 이념의 암기만을 중시하는 교육 전통은 후대에 생겨난 것임이 분명합니다. 고대 이래 우리의 문화적 체질과 교육 전통 저변에 원래부터 자리 잡아왔던 실천적 집단교육 속에는 당연히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이와 몸을 통한 실천 부분을 교육의 영역에서
도외시 해온 우리의 교육 전통은 정도를 벗어난 잘못된 전통입니다. 잘못된 문화 식민지적 교육 전통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훼손당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 세대들의 인성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아오면서 부지불식 중에 건강하지 못한 인성을 키워온 오늘의 기성세대들의 정신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 안에 다양한 공간과 영역들에서 놀이문화의 부흥과 확산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